네, 오늘은 조홍천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당연히 이 질문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고 이어서 가결파 징계 절차도 개시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난 겁니까 그러면 이제? 아니 꽃장 나오잖아요. 뭐가 뭐 정청래, 서은수, 뭐 이런 분들. 네, 서은수 그 최고위원은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예, 엇박자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저 이원욱 의원 그 지역구 사무실 네. 거기에 뭐 강성 지지자들이 난입해서 뭐 한 30분 동안 있으면서 왜 이재명 대표의 사진이 없냐. 또 현수막을 걸어서 뭐라고 그랬더라? 뭐 윤석열 토착애구 당도 5 잔당들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단 한 발의 총알이 남아 있다면 외놈보다는 이런 저 매국노를 먼저 처단할 것이다. 아, 그렇게까지 했대요? 그런 아니 지금 그 보도가 꽤 많이 떴습니다. 네. 아니 뭐 저도 얼핏 보도는 봤어요. 네. 또 윤영찬 의원한테는 뭐 윤석열에 부역했다 그 현수막 걸었는데 그것도 제소를 했거든요. 이런 거 그냥 가만히 놔둬요. 또 지금 광역단체별로 서울, 경기 각 지역구에 친명, 비명 이렇게 딱 대비를 시켜놓고 친명 후보 밀어주자 이런 캠페인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러는데 저는 이런 행위야말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이 굉장히 심한 행위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두냐. 말로만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굉장히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뭐 시간은 우리 편이고 고사작전 하는 건지 뭔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뭐 이중 플레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한 번도 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선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징계라고 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자꾸 징계 그러세요? 징계 청원이 나왔으니까 5만 명 서명이 있었으니까. 아니 그거 뭐 판단 안 한다며요. 예. 아니 지역 사무실 가가지고 사진 안 걸렸다고 난동치고 뭐 총알 한 방 있으면 먼저 쏘겠다 그러고 친명 비명 나눠가지고 친명 도와주라 그러고 이 저희는 지금 저 소위 말하는 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내 민주주의 회복, 예, 이걸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한 건데 이 뭐죠 이거? 그러면 언제라도 다시 꺼낼 수 있는 카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리하면? 정청래 의원 얘기에 의하면은 이건 뭐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홀드. 박찬대 최고가 저번에 홀드라는 표현을 쓰던데. 글쎄, 뭐 언제라도 예. 언제라도 꺼내가지고 뭐 당원들이 지금 계속 요구한다 어쩔 수 없다. 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아니 근데 뭐 하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예. 그러면 그 언제라도가 언제일까요?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이게 무슨 뭐 경선 국면 혹시 이런 때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저 생선이 예. 그 도마 위에 누워가지고 나 언제 내려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아, 비유가 너무 그러시다. 아무튼. 아, 횟집 주인 했으니까. 그럼 지금 의원님이 생선이라는 얘기세요 지금? 아니 지금 하는 게 그렇잖아요. 네. 요거 칠까 말까요. 예. 누구는 옆에서 쳐야 된다 그러고 누구는 내비둬라 그러고. 아무튼 지금 나타나는 양상이 그 특정 지역구에 가서 그다음에 이른바 그 친명 인사가 이른바 그 비명 인사가 지금 그 의원으로 있는 곳에 가서 예.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만약에 경선이 벌어지게 되면 네. 여기서 이른바 지금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이른바 가결파 의원을 공격하는 거리로 나중에 활용이 될 것이다. 혹시 이렇게 전망하시는 겁니까? 아, 이런 것들을 다 축적해가지고 어쨌거나 간에 지금 이게 우리 민주당이 이 정상적으로 지금 저 의사소통이 되고 네. 의견 수렴이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도부 혹은 대표가 뭐 결심하고 어떻게 하는 데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러면 이제 당장의 해당 행위고 분열 행위예요.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이거는 반드시
처단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네. 이 타이밍에 좀 약간 도발적인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은 왜 이 꼴 저 꼴 다 보면서 견디고 버티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어쨌든 저는 민주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명분이 민주당을 수권 정당으로 만들고 그래서 당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네. 그런 걸로 들어왔죠.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그 말씀 예. 하셨어요. 근데 예. 이게 어떻게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들어왔는데 여기가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의원님 임계점이 있습니까? 혹시 의원님한테는? 임계점? 글쎄요. 아직까지 그건 뭐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현재로서는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팬덤 정치, 팬덤 정당 이로 인한 당내 민주주의의 약화, 사당화, 심화 뭐 이런 것들을 빨리 깨야 된다.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투쟁을 통해서 당 체질을 개선해 들어가는데 계속 헌신할 것이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이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임계점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말씀드린 그러면 거예요. 지금 그 예. 이론적으로는 가상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점은 배제하지 않는다. 혹시 이 말씀이신가요? 이게 도대체 저 당내 민주주의가 이건 더 이상 소생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그 희망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그 KBS 광주에 출연해서 내년 총선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어쨌든 대선에서 끝까지 지금 현 대표와 경합을 했던 가장 유력했던 주자잖아요. 그리고 네. 일정 부분 또 팬덤이라고 할까요? 그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 당내 민주주의나 또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그로 인한 국회의 비생산성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당신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뭐 빅텐트가 마련이 된다는 거를 은연중에 암시를 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제3지대가 아니고 민주당 쪼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당의 큰 어른으로서 묵직한 조언을 계속 해주신 게 낫지. 뭐 구체적으로 당신의 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그러면 않다. 만약에 그런 구상으로 움직인다면 함께할 의원들이 좀 있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무래도 그 친낙 중에 뭐 굉장히 가까운 분들은 계시겠죠. 예, 그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제 신인규 변호사가 국민의힘 탈당 선언한 거 보셨죠? 네. 일단 혹시 이런 움직임이 민주당 안에서는 나타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현직 대통령이 거기서는 제일 사당화의 대상이고요.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대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센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여지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을 바꿀 여지가 다르다. 현직 대통령 그것도 아직 임기 초반, 비교적 초반인 대통령을 상대로 당내 투쟁을 한다는 거는 아마 굉장한 그 절망감, 이거 넘사벽.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벽을 보고 하는 거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우리보다는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뭐 징계하느니 뭐니 해도 그래도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지고 볶아도 타지는 않는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이지. 아, 예. 윤석열 대통령 같은 예, 저런 분을 상대로 그 당내 투쟁을 한다는 게 저런이 지시하는 바는 뭡니까? 네? 저런 분이라고 하셨는데 저런이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말건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냥 막 지르는 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돌아서긴 했지만 현장을 강조하시잖아요 요즘. 아 그러니까 황당하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요 문제 관련해서 제가 그 마무리 질문으로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현상을 그 끝내기 위해서 이걸 좀 해달라고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어떤 요구가 성립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윤영채나 이원욱이나 예. 혹은 뭐 비명 친명 가르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 태도를 보이고 저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실행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 예를 들어서 이른바 개딸들이 그래서 아까言った이원우 의원 쪽으로 이제 몰려가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오더를 때려가지고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안 하느냐? 아니 윤리감찰단에 뭐 조사를 지시하고 네. 또 이미 제소가 된 거는 빨리 진행하게 하고 우리 당원이 아니면은 당원 징계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당원이 아니라면은 고발도 하고 예.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겠다. 소속 의원들도 유념하시라. 옛날에 이준석이나 혹은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이 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태극기. 가결 폐하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과격 당원들 징계가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분들한테도 엄정하게 경고해야죠. 예. 이른바 속칭 부안해동하지 마라. 그렇죠. 거기 올라타가지고 네 장사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 관련이라고 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출마설 얘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뭐 당 떠나신 분들이고 뭐 윤석열 정권 창출에 그 기하신 바가 적지 않은데 그 뭐 굳이 뭐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거까지 저희가 신경 써야 되나요? 그냥 이런 지하에 끊으시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가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지내셨잖아요. 네.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김승희 의전 비서관 그 자녀 학폭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그냥 빛의 속도로 사표 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적절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반 공무원 같으면은 일단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보류하고 저 조사를 하죠. 징계를 위해서. 근데 별정직 공무원 같으면 네.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달리 뭐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올리나요? 예. 예.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별정직은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퇴직 처리의 문제고 네.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용산에서 경위 파악하고 진상 조사하고 그래서 사안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한번 알아보는 과정과 절차는 그건 거쳐야 되는 필요하죠. 거니? 사실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네. 지금 국감 기간 중이잖아요. 예. 또 얼마 안 있으면 운영위 국감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나와 가지고 국회에 와서 하루 종일 아마 물고를 칠 건데 시달리느니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 그렇죠. 뭐 지금은 대통령실 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관적인이 안 되고 이제 일반적인 채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건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여당은 합의를 안 해주면 되는 거고. 증인 채택이 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와서 계속 그 증언을 하느냐 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용산 보호 차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 보호. 네네. 그렇습니다. 목적은. 네. 불똥이 용산 전체를 튀는 걸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그러면 거죠. 알았냐 몰랐냐 뭐 왜 이렇게 놔뒀냐 뭐 오만 얘기가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노란봉투법 보고 방송 3법 네. 지금 헌재 결정이 오늘 나오거든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제가 옛날에 DJ 때도 청와대에 있었는데 네.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헌재 결정 예측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힘듭니까? 진짜 힘듭니다. 저는 원내대표 경선 결과 그러니까 예측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정치 재판이라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단순 법리 가지고는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회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네. 가급적 관여하지 않으려는 정도의 일정한 태도는 있었죠. 근데 얼마 전에 그 제2검소완박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일정 부분 좀 많이 들어갔잖아요. 결정이.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유효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결론을 날지는 정말 이건 모르겠습니다. 피해 가시네. 아니 피해가는 게 아니고 이건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초를 당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뭐 사교육 뭐 금지 이런 것도 못 맞춰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예,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진행자의 폭력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제가 좀 정직합니다 원래.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할 네. 텐데 한동훈 등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등판 가능성. 글쎄 그분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사사건건 시시콜콜 다뤄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잉 관심입니까? 예,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반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에 대해 가지고 막 그냥 밀어붙인다. 그러면 지금 그 질문이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독자 행보가 되니까. 그렇죠. 뭐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분 하시는 거는 철저히 그 안에서 마치 검찰총장처럼 하는데 네. 잘하는 거라고는 오로지 지금까지와는 달리 사사건건 국회의원하고 멱살 잡고 한마디도 안 지고 싸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게 과연 얼마나 자기 진영한테는 소구력이 있을지 몰라도 진영 밖으로 나오면 그렇게 큰 힘이 없을 별로 겁니다. 파괴력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분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 것 같더라고? 예, 굉장히 의원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조금 통하는 예, 그런 스타일일 수 있어요.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세요? 식스맨은 되겠죠.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아쉬우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당연히 아쉽죠. 네, 조홍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